1997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저자는 로버트 키요사키. 인쇄와 강연료로 돈방석에 앉았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돼가지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책에서 키요사키는 자신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생물학적 아버지인 가난한 아빠하고 베스트 프렌드의 잘 나가는 아버지인 부자 아빠가 등장합니다. 전체적 줄거리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인물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들에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일종의 재테크 가이드북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부자 아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아무도 찾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 책에서는 부자 아빠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부자 아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이고 하와이 섬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고 와이키키 해변에 프라임급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 땅 위에 힐튼이 호텔을 지었다 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 아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당연히 수많은 기자들과 연구자들이 부자 아빠를 찾아 나섰습니다. 걔네들이 하와이의 모든 부동산 기록을 검토하고 그럼 아무리 찾아봐도 이 환상 속의 존재인 부자 아빠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데는 다 실패합니다. And I went to ask my rich dad. I said, "Would you mind speaking out for me?" And the family said no. 키요사키는 부자 아빠가 진짜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올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 아빠의 유족이 공개를 거부한다, 이미 사망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묘했던 인터뷰는 2003년에 스마트머니 매거진과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키요사키는 해리포터가 진짜냐, 왜 부자 아빠를 해리포터처럼 신화로 놔두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해리포터라. 부자 아빠 책에서 키요사키는 여러 번 본인의 아버지는 두 명이고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자 아빠로부터 배운 재테크 교훈이 이 책의 주된 뼈대를 이루는데, 이 부자 아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환상 속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남의 인생, 특히 돈 문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 저자의 지적 정직성이 의심스러워집니다. The reason I love what the Jaegers are doing, he reminded me exactly of my rich dad. 덱스터 예거가 누굴까요? 매거진 환경에 실린 바이라인 기사를 봅시다. 덱스터 예거는 아메이의 국보이자 미국 아메이 최고의 리더이며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메이와 키요사키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처음 출판하려고 했을 때 많은 출판사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출판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요사키 자기 비용으로 출판해서 세차장 같은 곳에 비치해 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메이 산하의 덱스터 예거 그룹에 속해 있는 다이아몬드 등급인 빌 게빈이 우연히 세차장에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든 빌 게빈은 책을 아메이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회원들은 이 책을 아메이를 포교하려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이 책의 초반 흥행은 아메이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바이라인 기사에서도 아메이의 도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책을 팔아 베스트셀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출판사는 그 사실을 잘 몰랐죠. 출판도 도와주고 베스트셀러가 되도록 밀어준 것이 인연이 돼서 키요사키는 아메이에 가입합니다. My diamond upline is Bill and Amy Galvin from Dallas, Texas. 그리고 키요사키의 윗선 다이아몬드 등급은 빌 게빈이었습니다. 옛날 초기판 아마존 킨들 버전의 부자 아빠 책의 감사한 사람들 섹션에서도 빌 게빈이 나옵니다. 몇 년 전까지도 계속해서 다단계 사업은 매우 좋은 선택이고 다단계 안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움을 나눈다 라면서 다단계를 추천하던 인물이 키요사키입니다. And that's the part about what really works with network marketing versus traditional corporate work. It's like everybody's your coach. Everybody wants you to make it. 키요사키는 다단계에 가입하고 주변에 추천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가 부의 추월 차선인 듯이 선전했습니다.
and get you on the fast track that Dexter Yeager and the Diamond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라는 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라 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메이는 이 책을 새롭게 가입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다단계를 권장하는 데 문제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신의 책에서 말한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과 둘째, 다단계를 하는 게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죠. 키요사키는 자신의 책에서 현금 사부면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SBI로 대표되는 개념이죠. 인간이 주된 소득을 얻는 방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4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E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S는 자영업, 과 전문직, B는 대규모 사업, I는 투자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보통 사람은 E나 S에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I로 가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키요사키는 아메이가 B인 대규모 사업에 속한다고 말하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트럼프가 걸었던 길이라고 설명하죠. an opportunity to join the business because I will show you the path to the ultra rich follow. This is the path that Bill Gates, Warren Buffett. 하지만 이 말은 틀렸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은 B가 아니라 ESBI로 따지면은 E나 S에 속하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 다단계 하는 사람이 B, 빅 비즈니스,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문건은 아메이가 공시한 2022년도 기준 분배금 자료입니다. 사업 비용을 제하기 전에 연간 수익은 상위 1% 평균이 87,000달러, 중간값이 56,000달러, 상위 10% 평균이 15,000달러, 중간값이 4,600달러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대표적 저임금 저숙련 직업 2개의 평균 연봉을 알아봅시다. 월마트에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은 31,000달러에서 41,000달러입니다. 아메이 상위 10% 평균인 15,000보다는 월마트 계산대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벌고 있습니다.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 크루의 임금도 33,000달러에서 47,000달러 사이입니다. 이 수치를 다시 아까 본 아메이 자료와 비교해 봅시다. 이 표는 아메이 등급별 사업 비용을 제하기 전에 연평균 소득입니다. 상위 0.68%의 연평균 소득이 43,000달러 수준이고 하위 99.32%의 평균 소득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임금에 한참을 못 미칩니다. 하위 99.32%는 대부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와 월마트보다 못 벌지만 키요사키는 아메이를 하는 것이 현금 사부면상의 빅비즈니스에 속하는 사업이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트럼프의 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키요사키는 책에서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이걸 종잣돈 삼아서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3번 파산했습니다. 키요사키의 첫 사업은 리퍼스라는 법인인데 나일론 서퍼 스타일 지갑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고 다시 지갑 사업으로 재기하려고 벨크로 월넛 컴퍼니라는 걸 세웠다가 다시 파산했습니다. 키요사키가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한 것은 창업가 정신, 투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의하는 교육회사 엑셀러레이티드 러닝 인스티튜트를 1985년에 공동 창업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키요사키가 제대로 돈을 벌어들인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 회사를 매각한 돈을 종잣돈 삼아서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2012년 8월에 키요사키의 법인 리치글로벌이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파산 신청 이유가 상당히 얌체 같습니다. 미국의 강의 전문기업 러닝아넥스와 그 회장 빌 젠커는 키요사키의 초기 후원자였습니다. 키요사키의 강연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강연 수입의 일부분을 받아가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죠. 하지만 키요사키는 계약을 어기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닝아넥스는 그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서 2,370만 달러를 승소합니다. 키요사키는 2,370만 달러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파산시킨 겁니다. 키요사키의 개인과 별개인 회사가 파산한 것이기 때문에 키요사키의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상도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과연 이것만 의문이 갈까요? 키요사키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서 강의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과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 방영된 캐나다 CBC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따르면 강의의 가격은 첫 강의는 공짜, 두 번째는 $495, 세 번째부터는 최대 $45,000입니다. 첫 회차 무료 강의는 많은 손님들을 모집하기 위해 뿌리는 낚시터 깻목 같은 미끼 상품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와 성공을 알려주는 강의를 듣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23년에도 키요사키는 강의를 팔고 있었고 이 환불과 관련된 문제로 인터넷 여기저기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칭 경제적 자유 전문가들이 하듯이 키요사키도 자신의 경제 전망을 SNS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정확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4일에는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했다가 22년 6월 13일에는 참치캔이 인플레이션을 막는 최고의 투자다. 금, 은, 비트코인은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은 S&P 500 지수의 변화와 각 시점에 키요사키가 트위터에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4월 S&P가 1400일 때부터 거의 10년 넘도록 주식시장이 붕괴할 거라는 예측을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키요사키가 뭔 소리를 하든 간에 주가는 10년 넘게 오르고 있었고 24년 4월 하순 기준으로 이미 5,000포인트를 넘었으니까 키요사키의 재테크 전문가로서의 미래를 보는 눈은 그냥 인디언 규제 같은 거죠. 97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서 오늘날까지 키요사키는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왔습니다. 2020년대에 키요사키가 선택한 아이템은 가상화폐와 레드필 이론입니다. 레드필 이론의 신봉자들은 그 누구보다 여자에 미쳐있지만 여자들은 돈 많고 몸 좋은 알파메일을 좋아하니 나도 돈이 많아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계층이고, 레드필 이론이 주로 어필하는 계층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들이죠. 이들의 연령대는 가상화폐 주된 투자자층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목표로 삼은 키요사키는 자신의 경제적 자유 강의를 팔기 위해서 목표 시장에서 유행하는 가상화폐와 레드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탑승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230만 까지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필 이론의 시족격인 인물은 롤로 토마시라는 작가입니다. 키요사키는 롤로 토마시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침묵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레드필 이론을 팔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요사키는 유명한 레드필 팟캐스트에도 여러 번 출연하고 본인이 베타메이라서 아내가 떠났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레드필러가 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렇지만 1947년생 환갑이 넘어서 77세인 키요사키가 레드필과 가상화폐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새로운 목표 시장으로 삼는 모습은 보기에는 좀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는 12억 달러, 원화로는 1조 6천억 원의 빚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Well, in one of your YouTube videos, you actually said that you're currently $600 million in debt. No? 1.2 billion. 근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성공했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에게 빚이 있다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빚이 있다는 주장도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버트 키요사키는 훌륭한 이야기꾼이고 말을 재밌게 하고 책을 잘 쓰는 인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의 조언이 과연 인생을 사는데 지침이 될 만한 것인지 여부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